네, 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네, 아침부터 '이거 뭐지?' 싶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장이 좀 출렁이는 날은 숫자를 봐도 바로 정리가 안 되고 뉴스 하나 더 보게 되고 또 조급해지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다들 마음이 조금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은 제가 오늘 나가기 전에 우산을 챙길까 말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쪽은 아침 공기가 좀 오락가락하더라고요. 흐린 듯 하다가도 또 이렇게 금방 밝아지고 이러면 또 괜히 우산 가방 하나에 넣어야 이제 마음이 놓이는 그런 날 같습니다. 예보를 보니까 쭉 비 소식이 있긴 있어서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네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저는 밖에 있는 것만 아니면 비 오는 거 참 좋아하는데 습한 날씨는 또 너무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날씨도 장처럼 오락가락하네요.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나가기 전에 휴대폰, 지갑, 이어폰, 우산 한 번만 확인하시고요. 그럼 오늘 아침도 귀로만 들어도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의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딱 한 줄짜리 소식인데 이게 시장을 양분했는데요. 메타가 자신들이 쓰고 남는 AI 데이터 센터 용량을 외부에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메타 주가는 8.8% 뛰어올랐습니다. 반면 마이크론과 인텔은 10% 가까이 무너졌는데요. 똑같은 뉴스인데 누구에겐 최고의 호재였고 누구에겐 최악의 악재였던 거죠.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지난 한 주 내내 이 시장을 떠받쳐온 하나의 전제. AI 수요는 탄탄하다는 그 믿음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이 반도체 약세에 약 1.5% 내렸고 S&P 500은 0.2%, 다우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고도 차익 실현으로 인해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만 보면 큰 하락은 아니었어요. 다만 안에서는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업종이 뚜렷이 갈렸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금융은 올랐고 기술과 유틸리티는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메타 소식에 더해 한국의 디램 수출 가격 상승세가 전달보다 둔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까지 겹치면서 마이크론과 인텔이 급락하고 반도체 투자 심리 전반이 위축됐습니다. 반면 메타가 급등했고 제너럴 밀스가 양호한 실적에 8.6% 올랐습니다. 나이키는 수요 둔화 우려로 장 전엔 빠졌지만 북미 수요가 바닥을 지나고 있고 중국도 개선될 수 있다는 애널리스트 코멘트가 나오며 5% 반등했고요. 반대로 콘스텔레이션 브랜즈는 일부 사업 매각에 따른 매출 감소로 약세였습니다. 자, 그러면 메타의 뉴스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타가 메타 컴퓨트라는 조직을 꾸려서 자체 AI용으로 지은 막대한 데이터 센터 중 당장 안 쓰는 용량을 외부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아마존의 AWS나 코어위브 같은 클라우드 임대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컴퓨터 자원을 남에게 시간 단위로 빌려주고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 입장에선 이게 호재입니다. 그간 AI와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는데 이게 그냥 비용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드디어 돈을 버는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지난 며칠 우리가 계속 물었던 질문, AI에 쏟은 그 돈이 과연 회수되느냐에 대한 하나의 답이 나온 셈입니다. 시장은 즉시 그렇게 읽고 메타를 8.8% 밀어올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게 메모리에는 악재가 됐습니다. 컴퓨팅이 모자라 쩔쩔매던 메타 같은 회사가 이제 남는 용량을 팔겠다고 한다는 건 혹시 빅테크들이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많이 했던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전만큼 AI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짓지 않을 테고 그런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이 의심이 메모리주를 무너뜨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컴퓨팅은 부족한 쪽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구글은 컴퓨팅이 모자라 메타의 AI 모델 사용을 제한했고 자신들의 부족분을 메우려고 스페이스X에 매달 9억 달러가 넘는 돈을 내고 GPU를 빌려 쓰고 있습니다. 메타 역시 코어위브와 210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계약을 따로 맺어뒀고요. 그럼 메타의 남는 용량은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진짜 과잉이라기보다 데이터 센터가 워낙 막대하게, 그것도 미래 수요를 예상해 미리 지어지다 보니 생기는 타이밍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메모리 급락은 수요가 실제로 꺾였다는 확증이라기보단 어쩌면이라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 군데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금융,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가장 흥미로운 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ETF인 IGV가 3% 올랐는데요. 사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는 올해 내내 약세를 보였는데요. AI 에이전트가 결국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거다라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공포가 과도했다는 재평가가 나온 겁니다. 구겐하임이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훼손할 거란 우려가 지나치다며 서비스나우와 세일즈포스 등의 목표가를 올렸어요. 다만 이에 반해서 AI 인프라에 쏟는 그 막대한 돈이 결국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예산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라 구조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위축될 거란 경고도 여전히 있습니다. 금융도 강했습니다. 금융 ETF XLF가 2% 올랐는데요.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그러니까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는지 보는 건전성 시험을 통과한 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사들일 여력이 커졌다는 기대가 부각됐어요. 반도체 쏠림이 풀리면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은행주로 순환매가 들어온 것도 한몫했고요. 사이버 보안 ETF HACK도 2% 올랐는데 AI를 이용한 해킹과 공격 자동화가 늘면서 기업 보안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된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매크로는 어제와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시장을 압박하던 금리가 오늘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표부터 보면 6월 ADP 민간 고용이 9만 8천 건으로 예상치 11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ADP를 잠깐 설명드리면 민간 기업들의 고용을 집계한 지표로 오늘 밤 나올 공식 고용 보고서의 예고편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약했다는 건 고용이 생각만큼 뜨겁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죠. 제조업 경기를 보는 ISM 지수도 예상을 살짝 밑돌았는데 특히 그 안의 가격 지수가 82에서 7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비용 압력, 즉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뜻이라 시장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때마침 연준 의장 워시도 균형 잡힌 발언을 내놨습니다. 물가 안정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생산성이 뒷받침된다면 성장은 두렵지 않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4주간 둔화됐다라고 했고 AI에 대해선 이번 혁명은 약으로 치면 이제 겨우 1, 2회 초반이며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걱정할 것이 없고 생산성 개선에 따른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거죠. 이 발언 직후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다가 서서히 되돌려졌습니다. 10년물이 4.485%, 2년물이 4.183%로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금리는 트위스트 스티프닝이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짧은 만기의 단기 금리는 내리고 긴 만기를 가진 장기 금리는 오르면서 금리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단기 금리 하락한 것은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을 것이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 금리가 상승한 것은 성장과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합니다. 참고로 이 조합은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은행주엔 우호적이라 아까 금융주 강세와도 연결됩니다. 달러는 소폭 올랐으며 금은 1% 넘게 올라 온스당 4,068달러였습니다.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에 더해 베센트 재무장관이 유가 하락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라고 압박하고 오펙 플러스 증산 가능성까지 겹치며 WTI가 배럴당 68.58달러로 1.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6월 고용보고서예요. 어제 방송에서 이번 주에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린 바로 그 지표입니다. 이게 강하게 나오면 금리가 다시 튈 수 있고 약하게 나오면 금리도 안정, 성장도 지속이라는 편안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오늘의 이 반도체 조정이 일시적이지 않을지라도 상당 부분 이 지표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어떻게 열릴까요? 일단 전날 한국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엇갈린 모습을 보였죠.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 차익 실현에 2%대 빠졌고 코스닥은 소부장과 게임주가 받치며 1%대 올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밤사이 한국 주가지수 야간 선물이 3.74% 하락했고 한국 주식을 담은 미국 상장 ETF인 EWY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것들은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거래되는 것들이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미리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둘 다 크게 빠졌다는 건 개장 전부터 외국인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메타발 반도체 약세까지 더해지면 국내 반도체 업종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수 자체에 하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런 날일수록 금융이나 방산처럼 방어적인 성격을 띤 업종으로는 오히려 상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자금이 반도체를 떠나 금융으로 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는 금리가 우려를 던졌는데 간밤엔 그 우려가 수그러든 대신 AI 인프라 수요에 대한 의문이 던져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지난 며칠 내내 분수령이라고 말씀드렸던 6월 고용 보고서가 드디어 나옵니다. 공식 통계까지 식은 걸로 나오면 금리 부담이 덜어지며 시장에 한숨 돌릴 여지가 생기고 반대로 뜨겁게 나오면 금리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 있겠죠. 한국 시장은 그 전에 야간 선물이 예고한 거친 출발을 먼저 소화해야 하고요. 오늘 낮 우리장이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그리고 오늘 밤 고용 보고서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는지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분들, 사무실에서 조용히 함께 하신 분들, 아니면 뭐 집에서 준비하면서 들어주신 분들 모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아침에 봤던 흐름이 저녁에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저녁 팟캐스트에서 다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국장 계장 무서우시다고. 저도 무섭네요. 바나바다님 안녕하세요. 라이브 처음이세요? 아,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감사합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녁에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